자, 제일 처음에 우주 파트를 보게 되면은 별의 물리량이 나오는데, 별의 물리량에서 일단 별의 표면 온도부터, 별의 표면 온도는 이제 별의 실제로 가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해요. 이상적인 물질이랑. 그 이상적인 물질이 뭐냐면 흑체야. 모든 에너지를 받아는 것만큼을 무조건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이상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별은 이상적인 흑체는 하지만 복사 에너지의 파장에 따른 분포를 조사해 보면 이상적인 이 흑체에 따라 흑체가 비슷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별의 온도나 강도는 별이 흑체라고 가정하여서 추정합니다. 자, 그렇게 보는데, 이 별의 표면 온도랑 최대 파장을 비교해 보면은 표면 온도랑 파장은 반비례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빈의 변이의 법칙이라고 불러주는데, 람다 맥스는 t분의 a다. a는 여기에서 상수값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 그럼 지금 t랑 람다 맥스가 지금 반비례한다는 것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장값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낮은 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 이거 보시면 최대 파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쏟아져 있는 제일 높은 지점들이야. 높은 지점들의 파장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은 애들이에요. 이걸 비교했을 때 1번, 2번, 3번 순서로 온도가 높은 애들. 오케이. 그 다음에 온도와 색깔을 좀 비교해 보면은 파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리하여 이게 파장 때문이거든.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는 건데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빨간색이 파장이 제일 길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제일 좁단 말이야. 청색광이 온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색지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이래 건드리는 게 처음이라 조금 어색해. 자, 색지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뺏는 값인데 이 사진 등급은 뭐고 안시 등급은 무엇이냐? 사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었을 때 있잖아. 얘네들은 사진기는 어떤 색깔의 빛을 제일 잘 인식해 주냐면은 파란색의 빛을 제일 잘 인식해.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아서 파란색인 별들은 여기에 많이 나오겠지. 사진을 찍었을 때. 그래서 등급이 작아요. 등급이 작을수록 파란색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등급이 작게 나온다. 그 다음에 안시 등급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노란색이 제일 잘 나와. 노란색,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초록색과 빨간색을 제일 잘 인식해요. 그래서 노란색을 제일 잘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노란색이 제일 잘 들어오기 때문에 노란색을 띠는 별일수록 등급이 작게 나오지. 안시 등급이 작게 나와요. 그럼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줬는 값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사진 등급이 이제 예를 들어서 높다라고 하는 거 사진 등급이 작다라는 거지. 그럼 뺐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냐면은 파란색이 엄청 많다라는 거. 온도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색지수는 작을수록 온도가 높아. 그래서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색지수가 작아진다. 음수 값으로 나타난다. 그럼 고온이. 양수 값으로 나타난다. 그럼 저온이 돼. 오케이. 그래서 약간 그런 표현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 그런 등급이 크다라고 하면은 헷갈리면 안 된다고. 등급이 크면은 그 색깔이 없는 거예요. 음. 자, 이 비슷한 건데 UVB 필터를 이용해서 색지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UVB 필터를 이용하여 가지고 그 U라고 하는 것은 울트라바이올렛이에요. 이건 자외선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B랑 B인데 B 같은 경우에는 블루레이 그러니까 블루예요. 파란색 빛. B는 비주얼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노란색 빛이 잘 인식되는 필터예요. 그러니까 이 필터는 얘네들만 잘 이렇게 투과시켜주는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B 필터는 파란색을 잘 통과시키고 B 필터는 노란색을 잘 통과시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색지수로서 얘도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B-B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사진 등급 마이너스暗시 등급처럼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색지수가 B-B가 플러스다 그러면 좋은 애들. 숫자가 크면 좋은 애라고 했잖아. 거꾸로 또 작으면은 좋은 애별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분광 관측의 과학사 이거는 몰라도 돼. 그 뒤에 요거 스펙트럼의 종류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 이거 사실 중학교 때부터 거의 너무 여러 번 해가지고 당연하게 알 건데 연속과 방출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백색광을 쪼갰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면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되는 이런 거 연속적인 띠다.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거야? 고온의 기체에 속해져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내가 막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 전자들이 다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되돌아올 때 버리는 빛이 선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방출선들 이런 방출선들은 사실 어떤 거야? 전자가 버린 빛이에요. 그죠? 그럼 거꾸로 얘기했을 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광원에서 나왔는 빛이 저온의 기체 원소를 통과하게 되는데 저온의 기체 원소에 포함되어 있던 전자들이 이 빛의 일부분을 흡수해서 들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온의 기체 원소의 전자들이 처먹었는 빛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검은색 흡수선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런 흡수선과 방출선들은 원소마다 다 다르지. 왜? 원소마다 가질 수 있는 전자의 개수와 그다음에 전자들의 에너지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선의 개수, 선의 굵기, 뭐 선의 굵기는 양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선의 개수, 뭐 혹은 선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원소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적어도 뭐를 알 수 있다?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던 부분인데, 흡수선이 굵냐, 얇냐, 이런 것을 통해서 얘들의 질량 비가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 있는지를 추측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별을 관측할 때는 별의 스펙트럼, 즉 흡수 스펙트럼을 많이 씁니다. 흡수 스펙트럼을 많이 쓰는데 흡수 스펙트럼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원소들마다 다르다. 그럼 그 여러 가지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별들마다 다른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별들마다 어떨까? 별마다 흡수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까닭은 햇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특정한 파장 에너지를 흡수하고 전자들이 처먹고 이렇게 되는 거지. 별의 구성 성분들은 사실 대부분 뭐냐면 수소랑 헬륨이에요. 근데 수소와 헬륨밖에 없는 애들이 왜 별마다 스펙트럼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이냐? 그럼 별의 표면 온도가 좀 달라져.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면 원소들이 이온화되는 정도가 좀 달라져. 그래서 각각 가능한 이온화 단계에서 지정한 흡수선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걸 분광형이라고 불렀거든. 분광형. 오비어 파인걸 기브 키스 믿고 배웠을 때 옛날에 중학교. O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고 M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거예요. O, B of 파인걸
kiss me 이렇게 그럼. 근데 각각의 이런 분광형을 가지고 있는 별들에서 잘 나타낼 수 있는 흡수선들이 표현되어 있는 건데 왼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금속 원소들보다는 수소나 헬륨처럼 비금속 원소들이 많아지지. 그리고 비금속 원소들 중에 온도가 제일 높은 애가 가질 수 있는 건 헬륨2. 헬륨2라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헬륨1이 있고 헬륨2가 있는데 헬륨1은 첫 번째 전자를 내놨을 때 이온화되고 헬륨2는 두 개의 전자. 그러니까 원투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라 이온이라는 거예요. 전자를 뭐 내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칼슘2다 그러면 칼슘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온도 그냥은 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 원. 음. 자, 그래서 온도가 주로 낮은 애들이 온도가 낮은 애들이 금속류들이 많고 온도가 높은 애들이 뭐가 많다? 온도가 높은 애들이 수소나 헬륨이 많은데 제일 높으면은 헬륨, 애매하면은 수소. 그 애매한 게 A. A일 때 수소선이 제일 뚜렷하게 관측되고 온도가 높으면은 헬륨선들이 세게 관측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외워줄 게 있는 게 어, 태양은 외워놔야 돼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한 6400도씨 정도 되거든. 켈빈으로 따지면 5800 켈빈 정도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여기서 보기 오비어 파인 걸로 봤을 때는 분광형으로 봤을 때는 G2형이에요. G 기브 할 때 G에 두 번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비어 파인 걸 기브 키스미 7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안에서 숫자도 이렇게 표현을 해준단 말이야. 0에서 9가지로 10단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G에서 0, 1, 2 이게 두 번째 G2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색깔을 보게 되면은 G에서 주로 노란색 영역이 제일 잘 관측될 수 있게 되는 별이다. 누가요? 태양이. 그 다음에 별의 광도와 크기입니다. 광도와 크기에서 광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광도 전까지 했던 얘기는 온도에 대한 얘기였죠.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해서. 오비어 파인 걸 이거는. 근데 얘는 광도는 그냥 밝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밝으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방출해야 되지. 그래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다. 그게 광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도. 그래서 광도는 주로 절대 등급과 관련이 있어요. 주로 절대 등급. 이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인데 이것도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별이 있었어요. 어떤 별이 있었는데 이 별이 세 개의 별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멀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가까이 있는 게 이 별 ABC가 있다 치면 ABC의 밝기가 실제로는 다 똑같았어. 똑같았어. 근데 A는 너무 가깝게 있어서 되게 밝아 보여. 그 C로 갈수록 별이 어둡게 보이겠지. 같은 밝기면. 그래서 너 한 마이너스 2등급 정도 되는구나. 이건 어떤 느낌으로 매기는 거냐면 겉보기로 눈으로 봤어요. 얘는 1등급이구나. 얘는 뭐 플러스 2등급이구나. 이렇게 매겼어. 야, 이렇게 매기면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 우리 모든 별이 같은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별의 등급을 매겨서 실질적인 별의 밝기, 등급을 비교해 보자. 이게 뭐냐면 절대 등급이고 10파섹 32.6 광년이라는 거리에 모든 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등급을 매겨봅시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절대 등급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1등급짜리였던 거야. 1등급짜리였던 거야. 1등급. 이게 절대 등급.
그럼 10파섹에 있는 별은 어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10파섹의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이야. 요 말도 이해되지? 그 겉절이 공식이라고 나오는데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잖아? 이걸 거리 지수라고 하거든. 이게 크면 클수록 멀리 있는 별, 멀리 있는. 크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 등급이 큰 거, 절대 등급이 작은 거잖아. 겉보기 등급이 크다라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안 밝아 보인다는 거야. 어둡다. 멀리 있어. 그지? 근데 절대 등급이 작다는 건 어떤 거예요? 실제로는 되게 밝은 별. 눈으로 봤을 땐 안 밝아 보이는데 실제로 되게 밝은 별.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되게 멀리 있는 거지. 음. 자, 그래서 우리가 광도를 표현을 할 때는요. 광도를 표현을 할 때는, 겉보기 등급이 동그라미 안 쳐놨잖아. 절대 등급에 주로 써요. 왜냐면 절대 등급이 실질적인 밝기를 표현해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것도 한 개 알아놓읍시다. 우리 그러면 1등급, 2등급 이렇게 매기는데 한 등급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 등급 간의 차이는 2.5배 밝기의 차이. 그럼 1등급 쭉 해갖고 6등급까지 있다 치면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2.5의 5승배 차이 나겠죠. 5등급 차이 나니까. 이게 약 얼마냐면 100등급이. 100배 밝기 차이야. 100배 밝기 차이. 식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묻는 경우가 난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요거는 아예 몰라도 상관이 없어. 만약에 학교에 선생님이 알려주고 내신에서 낸다고 하면 내가 다시 알려줘. 자, 별의 절대 등급, 별까지의 거리와 별의 겉보기 등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별의 연주 시차 등을 관측하여서 구하고 별까지 거리는 별의 겉보기 등급은 눈으로 보아서 구하고 거리 이용하여서 절대 등급을 표현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1등급과 1등급, 즉 5등급 차이는 100배 밝기의 차이가 난다라는. 음. 한 등급간에는 2.5배. 자, 여기서부터 레알입니다. 자, 별의 크기 측정인데요. 별의 크기 측정인데, 일단 슈테만 볼츠만의 법칙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법칙으로 오늘 두 개 나오죠. 빈의 변이의 법칙과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에너지와 어떤 그 별에서 혹은 흑체를 우리가 별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니까 별에서 단위 시간당 같은 면적에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양은 이 친구가 구해낸 상수값에다가 온도의 4승을 곱해서 구해줘. 이는 시그마 t의 4승 이렇게 시그마는 여기에서 상수값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R인 별이 있다고 치면 같은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요만큼이잖아. 그럼 전체 건너비에 비해서 방출되는 에너지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9의 건널비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광도, 즉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는 4파이R 세제곱 9의 넓이에다가 시그마 T 4승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 외워야 돼요. 그 다음 별의 크기를 이 식을 통해서 구해줄 수도 있어요. R 값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반지름에 대한 공식으로 이 식을 바꿔주면 R은 루트 4파이 시그마 T 4승분의 광도 L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요거 전체 기억하기가 힘들다면 어차피 상대값으로 비교하고 비례하는 관계만 묻기 때문에 반지름은 T제곱분의 루트 L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돼요. 요렇게 비교해서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오거든. 그래서 보면 여기도 얘기를 해요.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그냥 T 4승이고 R 제곱이니까. 음. 그다음 예제들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각각 태양의 2배인 별의 광도를 구해보자 그랬어요. 어, 잠깐만.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아까 식을 광도라고 하는 게 4파이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 4승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4파이R에 태양의 반지름의 몇 배라고 그랬지? 반지름과 온도가 2배라고 그랬으니까 태양의 반지름의 2배 2를 집어넣어 준다고. 그 다음에 온도도 2배라고 그랬으니까 2를 또 집어넣어 준다고. 그러면 총 몇 배가 되냐면 2의 4승배와 2의 2승배 총 2의 6승배가 되겠죠. 그래서 태양 광도의 64배가 된다라는 걸 구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 등급이고 표면 온도가 12,000켈빈인 광도의 그 별의 광도와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걸 보기 전에 여기 값을 줬죠. 태양의 절대 등급은 4.8 등급이고 온도는 6,000켈빈이다. 온도 비교를 해보죠. 몇 배 차이 나요? 2배 차이 나죠. 이 친구가 내가 구해줘야 되는 값이 2배 더 커요. 그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를 그랬고, 그 광도를 얘기를 할 땐 절대 등급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지금 몇 등급 차이 나요? 5등급 차이 나죠. 마이너스 0.2랑 4.8이니까. 5등급 차이면 몇 배 밝기 차이? 100배 밝기 차이죠. 그지? 5등급이면 100배라고 그랬잖아. 그럼 광도는 태양이 몇 배가 돼야 돼? 100배가 돼야 돼. 100배가 돼야 돼. 그러면 아까 전에 반지름을 구해 보려고 하면은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을 구한다고 치면 반지름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저기 t 제곱에 반비례하고 루트 광도에 비례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반지름에 대한 공식을 고쳐주면 그러면 아까 전에 광도는 몇 배 차이 난다고 그랬어? 100배 차이 난다고 그랬고 온도는 몇 배 차이 난다고 그랬어? 2배 차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얼마 나와요? 4분의 10 나오죠. 즉 2.5배의 크기 차이가 난다. 반지름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용은 일단 이렇게 보고